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컬렉티브 웨스트의 일원인 호주에서 반나토, 친푸틴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왜 미국의 야심을 위해 짐을 지느냐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토군이 러시아 국경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위는 시드니, 멜번, 애들레이드, 브리스번, 퍼스 등 주요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특수 군사작전의 상징 글자인 대문자 G가 쓰인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행사 명칭은 I Stand with Russia입니다. 오랫동안 앵글로 섹슨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호주에서 발생한 러시아 지지 시위는 그만큼 세상이 완전히 변한 방증입니다. 현재 호주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는 이틀 얘기입니다. 앵글로 섹슨의 색채가 다소 빠졌습니다. 러시아 3세끼를 휘날리고 있는 시위대는 호주 정부가 남의 전쟁에 끼어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와 미국 편을 들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호주는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다른 의견을 접할 수 있는 러시아 매체를 폐쇄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호주는 유럽의 나토 국가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의 군사 동맹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다른 미친 나라 정도는 아니지만 꽤 돈을 퍼주고 있습니다. 호주는 20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3억 4천만 달러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고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위해 영국의 군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또 1000명의 러시아 개인과 법인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호주의 친러시아, 친푸틴 정서는 호주 오픈 테니스에서 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가 우승하자 절정에 달했습니다. 세르비아는 유고슬라비아 시절 나토의 무차별 공습을 당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반나토 정서가 유독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으로 러시아를 형제 국가로 여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코비치가 우승하자 세르비아, 러시아 팬들은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이때 많은 관중들은 푸틴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러시아 3세끼와 세르비아 국기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노박 조코비치의 부친도 G자가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나와 아들의 우승에 감격해 마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아이뉴스는 여지없이 조코비치의 부친이 친러시아를 의미하는 G 티셔츠를 입고 나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코비치의 부친 잘도스타노프가 푸틴과 연계된 모터사이클 클럽 나이트 올브즈의 리더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이트 올브즈는 호주를 비롯한 전 세계와 러시아 본토, 크림 등에도 있는 모터사이클 동호회입니다. 물론 푸틴의 팬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무슨 테러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조코비치가 우승했을 때 러시아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푸틴의 사진과 러시아 깃발, 심지어는 도네츠크 공화국 깃발도 등장했습니다. 세르비아의 아들 조코비치의 승리를 계기로 슬라브 민족주의가 폭발했습니다. 여기는 호주가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어 돈과 무기를 지원하느냐는 국민들의 불만도 한몫했습니다. 앵글로색슨 국가라고 따지지도 않고 미국과 영국에 동참하지 말라는 정서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반러시아, 친나토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동일 진영으로 간주되고 있는 중공에 대해서는 다소 미묘한 밸런싱 액트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수당 정권 시절에는 극단적인 반중이었지만 노동당의 앤서니 앨버니시 집권 이후 경제적으로는 화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호주는 다시 중공에 랍스터, 소고기, 와인, 석탄을 수출하고 중공으로부터는 전기차를 대대적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공에 팔지 못한 상품들을 결국 미국이나 유럽 같은 동맹국들이 소화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다지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미국의 비율을 맞추면서 중공을 자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호주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도와 중공과 싸울 가능성은 다소 낮습니다. 얼마 전 호주 ABC 방송은 중공과 전쟁이 날 경우 어떤 양상이 될 것인지 4명의 안보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전 호주 국방전략정보부 부부장 휴 와이트, 전 호주군 참모총장 크리스 페리 같은 전문가들은 호주가 미국을 지원해 참전하더라도 중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또 정치인들이 미디어를 이용해
전쟁 분위기를 지피더라도 중국과 싸우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심리는 전략적인 병폐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공식적인 스탠스와 속내는 다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호주 정부가 친중인이 좌파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단견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반러시아 스탠스인데 이것을 가지고 좌파다, 우파다 생각하는 자체도 코미디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분쟁은 이데올로기로 진영이 갈리는 냉전 또는 신냉전이 아닙니다. 그저 국익에 따라 진영이 형성될 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흐무트 전선에서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군을 고갈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바그너 그룹이 소위 죄수 부대를 투입해 우크라이나군의 상당 부분을 소모시키는 바람에 키예프의 춘계 반격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 측이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죄수들을 갈아넣어 사상자 수가 엄청나다는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국방부는 재밌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 예비군이 탄약이 없어 야전삽으로 육박전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다하다 별의별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총알도 없이 무작정 돌격하는 인해 전술을 하고 있다느니 하는 거짓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대해 군사 통신원들은 러시아 예비군이 삽을 들고 있는 광경은 아직 본 적이 없다면서 진짜 그런지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삽을 들고 육박전을 벌인다는데 러시아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고 조롱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예봉을 피해 전력을 추스르고 반격을 하기 위해 칠 수 있는 전술적 후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크라이나 퇴각을 러시아군이 드론 정찰과 포격으로 에스코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줄지어 후퇴하는 우크라이나군 장갑차 4대를 파괴하고 수십 명의 보병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보병까지 깨알같이 포착해 포병 활약을 퍼붓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점점 더 많은 미국민들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영웅으로 보고 있으며 그런 대통령을 가졌으면 한다고 미국 칼럼니스트 로라 웰링턴이 아메리칸 띵커 기고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녀는 푸틴 대통령이 스포츠, 건강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에만 머물러 인기도가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라 웰링턴은 푸틴이 진정으로 조국과 국민들을 신경 쓰는 것으로 미국인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이든과 미국 시민들 사이에 심어진 불신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인들이 푸틴 같은 대통령을 가진 러시아를 부러워할 정도로 미국이 철저하게 망가졌다고 말했습니다. 2년 만에 바이든 행정부가 실패하는 바람에 삶의 현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가 됐고 러시아로 망명하는 게 차라리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